자, 덕현이랑 이제 눈썹 문신을 한 걸로 보이는 김영남 캐스터랑. 오 맞아요. 예. 네. 아직 조금 그 짱구 눈썹일 때요. 리터치를 받았대요. 그날. 그러면 받은 날은 또 되게 진하게 들어가 있거든. 받은 날은 사실상 한 날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자연스러워져요. 조금 네. 있다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예. 그래서 브랜트포드랑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봤을 땐 이게 진짜 개막전이었잖아. 이게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제일 첫 번째 첫 번째 경기였죠. 경기. 예, 덕인이가 중계에 들어갔고 아스날은 2대0으로 졌고 브랜트포드 팬들에게 1부 리그 승리를 다시 한번 맛보게 해주는 또 눈물을 흘리는 감동이죠. 그 할아버지 팬이었잖아. 맞아요. 눈물 흘리시더라고. 아마 그분은 아스날한테 고맙다고 해야죠. 그리고 브랜트포드가 막 1부 리그에 있을 때 태어나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일 수도 있지. 아버님이 브랜트포드의 일부 리그를 보셨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의 본인도 아버님. 어렸을 때 그거를 봤다거나.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어. 0대1로 졌습니다. 20개 팀 중에 제일 못하는 것 같더라. 근데 뭐 그건 또 모르는 일이고 1라운드 기준으로. 1라운드 기준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맞아요. 음. 존나 못하죠. 솔직히 좀 못했죠. 나 그날 경기를 보면서 이제 후토크를 했잖아요. 우리 영상에 놀라간 거. 여태까지 못한 거랑 차원이 다르게 못했어.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격팀 혹은 약팀에게 상대적으로 솔직히 객관적인 전력은 아스날 위잖아요. 냉정히 얘기했을 때. 그렇게 안 보이는 느낌이었지만. 네. 네. 근데 그런 팀이 잡히는 경우는 이제 뭐 종류가 몇 개 있죠. 첫 번째 셋복. 그치. 솔직히 이게 운대가 안 맞아가지고 따다닥 하면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되게 막 경기를 몰아붙이고 있어. 갑자기 근데 PK 내줘가지고 진다던지. PK를 내준다거나 아니면 저쪽에서 슈퍼 원더 중거리가 그래, 나왔어. 그래. 그러면 이거는 이러다가 0대1. 그리고 막 템백 해가지고 그래 막 영혼의 쫓겨가지고 수비 지고. 하세우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이렇게 어이없진 않죠. 근데 사실 브랜트포드 아스날전은 이거는 경기력도 졌고 저는 결과도 졌다. 개밀렸어요. 네. 제3자 입장에서 화보다 걱정이 먼저 나는 결과였잖아요. 진짜 존나 못하더라. 그러니까 옛날에 아스날 지면 이렇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이제 박주영 놀려야겠다. 근데 이제는 좀 이거는 분위기상 놀리면 안 될 것 같다. 약간 숙연해지는. 아니던데? 와서 개지를 하던데. 그냥 그 개지랄 10명을 평소에 했다면 한 7명만 하지 않았나. 한 20명이 와서 했어. 그래요? 다 모였더라고. 사람들이 너무 싶어서. 네. 이 브랜트포드가 74년 만에 1부 리그로 돌아왔습니다. 이날 브랜트포드의 12명의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1부 리그 데뷔가 네.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스날은 이제 3명. 네. 아스날에서도 프리미어리그 데뷔한 선수들이 있었죠. 뭐 로콘가 네, 그리고 뭐 처음 발로건도 발로건. 프리미어리그 데뷔였고. 네. 근데 이제 부상 그 15명의 선수가 이제 동시에 데뷔한 게 92-93 시즌 제외 04년 8월 노리치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이후 최다 숫자. 근데 이제 그 엄청난 지분을 브랜트포드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바꿔 말하면 그만큼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선수들이 이 어떻게 보면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선수들을 잡아낸 거죠. 그렇지. 하부 리그에 있었던 선수들이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아스날을 이겼다고 해서 프리미어리그를 만만하게 보지 마라. 다른 팀들 상대해 보면 이제 뜨거운 맛을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스날이 이날 부상자가 꽤 있었다는 걸 감안해도 승격팀한테 경기력 결과에서 모두 패배한 것은 이건 사실상 좀 의미가 없다. 부상자가 많다고 이런 식으로 집니까? 제가 이날 경기 보면서 느낀 거는 그래도 이제 밥값하는 선수 2명. 티어니, 스미스로 딱 둘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나머지는. 네, 그렇죠. 그 외에는 저는 뭐 사실 레노도 뭐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왔지만 좀 두 번째 골에 있어서 레노가 왜 저걸 항의를 안 할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잡혀 있었거든요. 아예 묶여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플레이 방해를 받았죠. 그래서 이게 보통 뭐 에데르송이나 사실 난 알리송도 음. 그렇다고 봅니다만 만약에 그런 골키퍼들이었으면 나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지 않았을까. 거기서 아예 자빠져가지고 그냥 헤이 하고 끝났어. 중단을 뭐 하게 해서 어. 다시 어필하게 해서 구두로 뭔가를 하게 만들든지. 물론 이 상황 자체는 일반적인 어떤 상황에선 저는 파울을 부를 수도 있는. 나도 파울성 플레이라고 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플레이가 됐으면 이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스날이 되게 경기를 잘하고 있었어. 그런 거면 내가 이거 파울 아니야? 막 올리버였나 이때 주심? 그때 올리버였어요. 올리버였죠. 막 얘기했을 것 같은데 너무 무기력하게 지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아유 저것도 그냥 저렇게 당하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게 돼. 그리고 어차피 저거 없어도 졌네. 왜냐면 이걸로 진 게 아니야. 그래. 선수들도 사기가 꺾였는지 너무 이 장면에 대한 항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팀은 솔직히 말해서 런던 한가운데 있는 북이니까 한가운데 북을 한가운데로 칩시다. 뭐 그래 하여튼 그 위쪽에 있는 6만 석이 넘는 새로 지은 구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팬덤으로 따지면 유럽 축구 클럽 중에 아마 무조건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클럽이잖아요. 그리고 시중권이 가장 비싼. 그래. 근데 그 클럽인데 운영서부터 축구까지, 보드진서부터 선수까지 아마 그
이런 그 크기랑 대비하면 제일 아마추어처럼 축구하고 운영하는 구단이라고 봅니다. 초짜배기 단장이랑 초짜배기 감독이 와서 경험 없는 선수들로 이렇게 해갖고 이거 저쪽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팀. 네. 제가 이날 생각한 아스날의 문제점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 존나 압박이 많네요. 없었어요. 네. 압박이 없었습니다. 이 브렌트포드가 이날 되게 하이프레싱으로 걸었거든요. 이 프랭크 감독의 이 철학 자체가 비엘사로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토마스 그래서, 프랭크. 네, 그래서 좀 이 어떻게 보면 하이 리스크죠. 하이프레스 자체가 저는 좀 중소팀에게 있어서는 하이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보고. 벗겨지면 뒤에 공간이니까. 그쵸. 네, 그래서 하이프레싱, 하이에너지를 이날 경기에서 브렌트포드가 잘 보여줬던 것과 대조되게 아스날은 사실 압박이 없었습니다. 뭐 발로건, 마르티넬리, 페페, 특히 저는 좀 페페 기대 많이 했는데 이날 좀 실망스러웠고 브렌트포드가 사실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되게 즐겨하는 팀이에요. 근데 이런 팀을 상대로 전방 압박이 없었다? 그건 이제 니네 하고 싶은 축구 해라 이거거든요. 반대로 아스날은 뒤에서 이제 후방 빌드업 시작하려고 그러면 졸라 달려와요. 브렌트포드 선수들이 압박을 앞에 많이 있는 선수들이 받았어요. 빡 그러니까 두 명의 미드필더 자카랑 로콩가가 지속적으로 상대 공격수들한테 묶여 있었어요. 네. 이거는 아마 브렌트포드는 아마 아스날의 예상대로라면 후방에서 좀 더 볼을 오래 소유할 거라고 아스날은 예상했을 것 같아요. 브렌트포드의 원래 스타일이 빌드업 중심이니까. 네. 근데 브렌트포드가 제가 봤던 경기들보다는 훨씬 더 롱볼의 지분이 많았고 이반 토니가 오히려 공중볼 따내려고 포스트 플레이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잖아요. 아스날도 처음에 압박을 하려다가 순간순간 얘네가 너무 빨리 날아오니까 야 이거 어쩌지 하다가 일단 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하려 했던 것 같아요. 이걸 해석해 봅시다. 즉 브렌트포드랑 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아스날을 맞춤으로 들고 나온 거야. 얘네 후방 빌드업하니까 이쪽 조지고 벤 화이트 공중볼 안 좋으니까 롱킥 때리자. 그 얘기가 이따가 뒤에 있어요. 예. 그죠? 그건 감독 인터뷰 보면서 좋아요.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슈팅 의미가 되게 없었습니다. 이날 아스날이 22개의 슈팅을 때렸거든요. 근데 득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옵타 기록을 보면 2017년 12월 웨스트햄전에서 22개 때린 거 이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넣지 못한 최다 슈팅 기록입니다. 아유. 그러니까 문제는 라카제트나 오바메양 이런 선수들이 못 나왔어요 이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선수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이 수치가 나아질까? 그러니까 라카제트가 있으면 뭐 앞쪽에서 조금 피딩은 되겠지. 이 선수가 등지고 이런 걸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경기의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졌을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잘 모르겠다. 저도 그건 이제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뒤집기에 실패했습니다. 아스날이 이 아르테타 감독하에서 하프타임에서 뒤지고 있으면 승리가 단 한 번도 없어요. 4무 12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점에 대한 아쉬움은 아쉬움인데 지고 있는 경기를 뒤집는 힘도 이제는 아스날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하프타임에서 비기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특히나 뭐 지고 있을 때 아스날 축구가 뭔가를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는 팬들은 점차 없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느낌이죠. 이거는 한번 멘탈리티를 확 뒤집고 갈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감독의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감독부터 멘탈을 잡아야 돼. 이게 한동안 리버풀이 이 문제를 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리버풀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6 시즌 클럽이 오고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전에 지고 있던 경기를 비겼어요. 안필드에서. 사실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의 현실적인 순위를 생각하면 비긴 것도 굴욕적이죠. 근데 클럽이 그때 애들 뒤집은 거 우리 이렇게 결과 바꾼 거 너무 자랑스럽다고 갑자기 안필드 팬들 다 불러 모으더니 선수들 다 일렬로 모아서 팬들 선수들 독려해달라고 막 이긴 것처럼 세레머니를 하고 그랬어요. 그게 클럽이 어떻게든 우리가 결과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뒤집을 수 있다는 멘탈리티를 심어주기 위해서 선수들한테 그렇게 또 팬들한테 그렇게 일부러 얘기를 해서 계속 독려를 해줬다고. 왜 결과는 무승부인데 내용에 따라서 승리 같은 무승부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무승부를 되게 아주 극적으로 만들었다거나. 네, 근데 그렇죠. 그런 거는 뭐 뒤집기는 뭐 비기는 것도 안 되는데 뭐 사무가 있는 게 놀랍다. 그렇죠. 그리고 느낌상 그냥 선제골 먹히면 지는 거거든. 그런 느낌이 이제 아스날에게 좀 강해졌고 벤 화이트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저는 프리시즌에 이제 이날 경기 준비하면서 프리시즌 아스날 경기를 봤는데 저는 괜찮게 봤거든요. 벤 화이트가 그래도 수비진에서는 꽤 괜찮게 한다는 느낌을 나도 그렇게 봤어요. 수비력도 괜찮았고 그리고 빌드업 능력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브렌트포드와의 개막전은 좀 흑역사로 기록되지 않을까. 이게 수치가 전체 경합 11번 중에 5번 승리했고요. 승률 45.5%. 공중볼 경험은 7번 중에 3번 승리했습니다. 이게 42.8%. 충격적인 건 이반 토니가한테 대부분의 경합을 밀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반 토니도 180cm가 넘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반 토니는 사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박스한 결정력이에요.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 33골 넣었거든요. 그 33골이 전부 박스 안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뭔가 이날 경기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딱 찔러줬을 때 본인이 그 이선 자원들한테 떨궈주는 뭐 카노 그 골 넣었던 카노스라든지 뭐 그런 선수들한테 은배모. 연결해주는 네. 그런 선수들을 좀 활용해줬었는데 어찌됐건 베나이트가 이날 수비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그게 있습니다. 뭐 시험을 통과해야 어디 뭐 좀 뭐 그런 거 있잖아. 어디 합격을 한다거나 이런데 보면 그거 있어. 평균을 봐. 점수를 평균을 보는데 꽈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락 있죠. 하나가 평균에 아예 못 미쳐. 그럼 평균 점수가 뭐 80점이 커트인데 9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하나가 뭐 50, 60이야. 그래. 그러면 탈락이잖아. 벤 화이트가 좋은 수비수라도 지금 이거 만천하에 공개한 거거든요. 나 공중볼 호구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저 호구 잡고 들어와요. 야 저기다 얘가 때려. 여기다. 저기다 때리고 여기 하나 장신인 선수 붙여. 이러면 이거 얘 잘못하면 멘탈 완전 나가리 돼. 벌써부터 우려가 좀 많이 되네요. 진짜 장신 선수들 들어가지고 얼마나 괴롭힐까. 갑자기 생각나는 경기가 있습니다. 뭐죠? 그 리버풀의 연승을 끊어냈었던 그 와포드. 네. 그때 와포드가 디니를 의도적으로 로브렌 쪽으로 계속 그래. 붙이면서 공중볼 때려 넣었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3대0 나왔습니다. 그럼요. 그게 야 저단 매너 없네. 공중볼 못하는 선수한테 어떻게 이렇게 키 큰 선수를 붙이냐 이게 아니거든요. 격투기에서 경기를 플레이할 수 있는 정도에 딱 봤는데 부상이야. 팔꿈치 부상인 것 같죠? 그러면 선수들 거기만 때려요. 맞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복싱에서도 그러잖아. 그럼 거기만 치는 거야. 거기만 치는 거잖아. 이겨야 되잖아. 네. 이거 만약에 다음 경기 첼시입니다. 루카쿠 포스트 플레이 존나 좋아. 라노키아랑 연습했잖아. 맞아요. 내가 투엘이면 야 졌다 때려. 붙여놓고 그러면 이거 상대가 이반 톤이랑 루카쿠랑 같나요? 그렇지. 월클 간 선수야. 뭔 수로 막을래? 쉽지 않아요. 네, 첼시전이 더 걱정이 되고 이건 경기 외쪽이긴 한데 이날 억제기 풀 가동됐더라고요. 일단 중계 김용남 황덕현이었고 하필 그날 입중계를 또 성경 보이비 킴과 아니 그 보이비가 이번에는 그 지난번에 뮤직 업사이드 끝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새벽에 경기 보시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봐야죠 그랬더니만 그러면 시간 맞으면 놀러 가겠다고. 그렇게 된 거구나. 이번에는 일반적으로는 내가 보이비 우리 같이 봐요 그랬었는데 보이비가 이번엔 그래도 개막전이니까 자기가 억제기 이거를 벗겠다. 네. 톡도 있어. 그래가지고 벗겠다고 얘기해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된 거에다가 내가 제 얘기했나? 끝난 다음에 다음날 손변이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얘기가 끝났어. 근데 갑자기 그리고 아스날 RIP 이렇게 보내는 거야. 누가? 손변이 나한테. 아, 진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 그러다가 맞아요. 예전 인천 느낌. 그러니까 그 뒤로 답장이 그 뒤로 답장 안 하더라고. 읽긴 읽으셨네. 일이 사라졌는데. 서로 한 번씩 네. 주고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 보이비님 제가 회사에서 그 밤새고 있다가 네. 일찍 뵀어요. 먼저 맞아요. 오셔가지고. 근데 오시자마자 든 생각이 오늘 아스날 좀 위험하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 거였죠. 그리고 이날 이수도 생애 첫 라이브를 하필 또 이 브렌트포드전에 켜가지고 네. 5억 제기가 풀 가동된 게 아닌가. 네. 제가 봤을 때 제일 지분이 큰 건 너입니다. 왜 나야? 너랑 김용남. 아니지. 내가 이 친구를 실제로 본 적이 없지만 내가 반말을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반말 안 하는데 김용남이랑 너 네. 눈썹 짱구 눈썹 해가지고 용남이 형 눈썹 문신이 좀 적응됐으면 결과 달랐을 수도 있어. 둘이 문제야. 그 다음에 왜 보이비. 문제야? 예. 당신 뭐 없어요? 저는 아니에요. 왜요? 저는 매경기 했잖아. 제일 아스날 중계를 많이 한 사람이 형이에요. 아이 나는 정식 중계도 아니야. 어쨌든 입중계도 중계지. 입중계도 아니야. 나 딴소리해 계속. 그냥 같이 보는 거지. 근데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둘이 제일 세. 왜 우리 경기에서 항상 이런 그래 김용남 얘기가 황덕현 나오나. 네. 가만 안 둔다고 전해주세요. 조만간 부르겠습니다. 네. 용남이 형 엎드려 다 보고- 뻗치라고. 그래 보고 계실 불러. 텐데. 엎드려 네. 뻗치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네. 이 축구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 브렌트포드 경기력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근데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브렌트포드가 시즌 끝날 때까지 이런 걸 꾸준히 유지한다? 전 이건 힘들다고 봐요. 그렇지. 기본적으로 이 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컬러가 하이프레스의 빠른 공수 전환이거든요. 근데 이런 느낌의 축구를 했었던 승격팀이 한 명 있었죠. 노리치 시티. 노리치 좋았고. 노리치 시티는 그리고 확실한 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반 토니가 있다면 그때는 테무포키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노리치 시티의 말로는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안 좋았죠. 결국 안 좋았죠. 물론 약간 반대로 유니폼 색깔이 비슷했던 특유의 컬러를 갖고 있었던 그리고 첫 번째 시즌에는 아주 좋았던 셰필드도 있었죠. 그렇지. 셰필드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저는 이거는 프랭크 감독한테 달렸다고 봐요. 향후 얼마만큼 좀 적절한 그런 로테이션. 그렇지. 실리를 어느 정도에서 균형을 맞추느냐. 본인들의 축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디서 조금 더 실리적인 운영을 해주느냐. 이것도 관건이라고 보고. 기대는 그래도 되는 감독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백4만 계속 써왔던 감독인데 맞아요.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좀 대비하고 여기에 이 브렌트포드가 워낙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좌절을 여러 번 맛봤던 제가 그렇지. 기억하기로
3부, 4부 뭐 이 시절까지 포함해서 8번인가 9번인가 플레이오프에서 연속으로 탈락을 그 했어요. 지난 시즌에도 사실 올라오는 줄 알았단 말이야. 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삐끗했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있단 말이에요. 딱 봐라. 내가 축구를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인데 어떤 능력이 있어. 근데 상대가 존나 세. 그럼 일단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상대가 해볼만해. 그럼 본인 스타일로 맞아요, 밀어붙입니다. 맞아요. 그 얘긴즉슨 본인 스타일로 밀어붙여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든 거야. 아스날 딱 봤는데 저거는 해볼만한데. 여기 화이트 좀 롱볼만 찔러 넣으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갖게 만든 팀이 아스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프랭크 감독이 경기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이프레스 시도하는 거 이거 비밀 아니다. 우리 오늘 아스날 압박할 수 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얘네 골킥 할 때도 우리 압박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아르테타 감독도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 브렌트포드가 우리를 상대로 굉장히 하이프레스를 분석을 했다면 알았겠지. 네. 그리고 심지어 상대팀 감독이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에 안 대한 들은 거 대처가 뭐 안 들었던 그 전에 전술 미팅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대처가 너무 미흡한 건 결국엔 이건 아르테타 패착이다. 아르테타에 대해서 제가 라이브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코치로서. 보면 번뜩이는 전술들이 간혹 나옵니다. 뭐 1대1 맞춤 전술 같은 거를 간혹 짜서 와 이렇게 하네. 그래 맨시티랑 할 때도 선수 활용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맨유를 잡는 경기라거나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플랜 A를 가지고 선수들을 이끌고 풀 시즌을 끌어갈 능력은 없거나 아직 생기지 않았거나 없다면 이 사람은 감독에 맞지 않는 사람인 거고 아직 생기지 않았다면 경험이 필요한 건데 펩이라는 이번 경기에 지고 그다음에 욕도 많이 먹고 있지만 어쨌든 이 감독이 들어가는 팀마다 리그에서 우승 못한 적 있나요? 없잖아. 그쵸. 물론 큰 클럽에 간 건 사실이지만 근데 펩 옆에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은 필요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맞춤 전술로 순간적으로 뭔가 탁탁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은 하지만 본인이 플랜 A를 쭉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엔 플랜 B를 만들어서 이렇게 바꿔가는 어떤 큰 매니지먼트 역할은 지금까지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안 만들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그렇지. 뭐 사실 이번 경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이거 내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날려야 돼요. 아니 본인도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 뭐 변명할 거 없고 다 자기가 안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진짜 이런 류의 경기가 몇 경기 더 나온다면은 저는 진짜 빨리 생각해야 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두도 마찬가지야. 그 보통 원정까지 온 팬이 80분이 지나기도 전에 아니면 그 무렵에 경기 다 보지도 않고 바로 나가는 앵글이 잡히면 이 감독이 슬슬 위험해질 때가 그래. 됐다고. 물론 이제 같은 런던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마탱이 간 거야. 그것도 승격팀이야. 네. 보통 제가 봤던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특히 감독 잔혹사가 있었던 팀들은 대부분이 그랬어요. 약간 맞아. 제가 볼 때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스날의 구단의 스타일 자체가 감독을 쉽게 안 날리는 스타일인 건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날려야 돼. 이게 계속되면 이미 안 좋은 걸 다 보여준 감독 아니야. 그리고 또 계속 될 것 같으니까. 네. 네.